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두 번째 주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서로 다르다입니다. 이 파트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화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려면 우선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뭐죠? 선진국은 뭐고 개발도상국은 대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진국이 뭔지 개발도상국이 뭔지를 알아야 얘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화가 진행됐는지를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장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딱 보시면 어디가 더 선진국 같고 어디가 더 개발도상국 같은지 느낌이 오죠. 물론 이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선진국이 다 이렇게 생겼고 모든 개발도상국이 다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의견을, 이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가 선진국이냐? 아무래도 왼편이 선진국에 가깝고 오른편이 개발도상국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아무래도 건물이 더 높고 화려한 이쪽 왼편, 경제적으로 이미 많이 발전해 있는 국가 같죠. 자, 그 다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미 많이 발전해 있다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가 진행됐을까요? 그렇죠. 일찍 산업혁명을 거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미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산업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고,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죠? 좋아요. 자, 이런 곳에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 주로 많이 있거나 혹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대륙에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자는 저도 한자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도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길 위에 있는 국가예요. 다시 얘기해서 개발도상국은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국가.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건 경제 발전이 막 진행되고 있고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 산업화가 일찍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죠. 산업화가 최근에 시작됩니다. 자, 이런 국가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이 개발도상국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은 도시화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진행됐을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다. 선진국은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매우 서서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왜? 당연하죠. 산업화가 일찍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진행된 도시화이다 보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럼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산업화가 최근에 시작되다 보니 최근에야 도시화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 급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다 보니 선진국은 오랜 시간 그리고 이미 발전한 국가이다 보니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해당되고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가속화 단계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어땠어요? 매우 급격히 늘어나던 모습 생각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선진국의 도시화는 이미 역도시화가 발생할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종착 단계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이다 보니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네 글자 기억납니까?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뭐죠? 그렇죠. 이촌향도입니다. 자, 이 이촌향도와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매우 늘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자연적 증가. 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적 증가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증가가 있다는 소리죠? 인위적 증가가 있겠죠. 이 인위적 증가는 뭘 인위적 증가라고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촌락에서 도시로 인구가 오는 방법은 뭐예요? 이촌향도일 거고. 그 다음 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연적과 인위적인 인구 증가가 다 일어나게 되면 이 도시의 인구는 어떨까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도상국의 도시는 인구 증가가 어떨까요?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촌향도에 의한 사회적, 인위적 증가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증가도 많다 보니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은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었고 개발도상국은 최근에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종착 단계에 다다랐고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역도시화가 생기면서 도시의 인구 증가 속도가 둔해지고 도시의 인구가 이미 많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은 최근에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촌향도로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출산, 자연적 증가가 또 많다 보니 도시의 인구는 어떻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세 개의 연도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960년대, 그 다음 1990년대, 그 다음 오늘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도시화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우리는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전은 뭐예요?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 일제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도시화,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짧은 시간에 급격히 진행을 하려다 보니 약간 효율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전 국토를 고르게 개발하기보단 가능한 지역 그리고 괜찮은 지역부터 빨리 개발해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성장하려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의 도시화가 집중됩니다. 수도권은 여기 서울, 경기 이쪽을 얘기하고 남동임의 지역은
우리나라 남쪽, 동쪽, 임해, 바다에 붙어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 동네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60년대 도시화는 이 두 지역부터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진행된 도시화는 이제 1990년대에 해당되면 이제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960년대부터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에만 주축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수도권과 남동임해를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 위주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국토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원도 있던 경상북도 위쪽, 그다음 뭐 전라도, 충청도 이쪽은 도시가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수도권과 남동임해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이 도시들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토 불균형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위성도시라는 게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위성도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납니까? 큰 도시 옆에서 이 큰 도시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작은 도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큰 도시 안에 있는 부도심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얘는 큰 도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날 거의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종착 단계에 해당되고 있고 도시에서 인구에 물론 도시로 인구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지만 때로는 역도시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를 어떻게 하면 주변으로 퍼뜨려 볼까? 이거가 가장 우리나라는 고민이죠.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갑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수도권과 남동임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 다음 1990년대에 달하면 도시화가 대부분 진행되었고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오늘날은 선진국에 비슷하게 종착 단계에 해당되고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된 모습. 그래서 국토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